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매처치 수요 배움터에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의 큰 주제는 In Search of the West, 미국의 서부를 찾아서, 이런 주제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미국이 어떻게 동부의 대서양 연안에서 시작해서 대륙을 건너고 그다음에 태평양 연안으로 가서 다시 태평양 그 큰 바다를 자기의 영향권 아래에 두는가 하는 이런 역사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요. 팽창 중에서 가장 좋은 팽창 방법은 영어로 표현하면 peopling이라고 합니다. peopling. 사람이 가서 살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는 그런 역사를 돌아봤죠. 일본이 어떻게 흔히 말하는 settler imperialism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settler expansionism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이주민들을 통해서 멀리 있는 공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이 거의 한 선에서 그 실력 발휘를 했죠. 그것 때문에 가장 아픈 역사를 경험해야 했던 것이 우리 민족인 것은 뭐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이 팽창의 기술이라면 뭐 특별한 무슨 국가적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서 살면 내 땅이 되는 것인데, 물론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오늘 그 과정을 보는데, 그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독립선언서에서 한 부분을 좀 인용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참 돌아보면 미국의 역사가 이대로 전개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읽겠습니다. 오랜 억압과 울분을 떨치고 일어나려면, 현재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땅에 떨어진 민족의 양심과 국가의 체면과 도리를 떨쳐 얻으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 딸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안겨주려면 가장 급한 일이 바로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표현이 우리 김인현 독립선언서에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역사가 그대로 증거하고 있죠. 독립, 공간의 확보, 거기에 사람이 살게 하고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개척해가는 그런 첫 발걸음의 댐은 독립입니다. 그건 미국이 그래서 영국과 전쟁을 해서 독립을 쟁취하고 약 거의 그냥 대충 미국의 동부 3분의 1이라는 영토, 공간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죠? 또 중간의 3분의 1을 프랑스에서 삽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스케일 면에서는 엄청난 탐험을 하죠. 그 공간을. 도대체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앞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루이스 앤 클락 엑스피디션, 탐사대를 보냅니다. 거기에 담긴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대륙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대륙국가를 넘어서 대양국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퍼시픽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런 국가적 이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텍사스를, 멕시코의 한 부분이었던 텍사스를 미국에 주로 영입하고, 그 다음에 텍사스를 영입함으로써 발생한 국가 경계선 분쟁으로 인해서 멕시코와의 전쟁을 하고, 그럼으로써 멕시코 땅의 거의 반을 미국 땅으로 가져오죠. 그 중에서 가장 황금 덩어리 같은 땅을 이제 캘리포니아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끝이 없이 공간에 대한 확보, 확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간을 그냥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내 땅, 내 나라로 만드는 과정의 역사가 미국의 역사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이 참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위대한, 그레이시란 이런 뜻보다도 첫째, 인구의 증가율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1800년에 이제 10년마다 저 그래프가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인구 증가율이 30%대입니다. 30%대. 23%가 1870년인데 그때 남북전쟁 이후에 조금 혼돈 상황이 있었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말하는 경제공황 상태가 있었고,
그래서 1880년대까지 1800년에서 1880년대까지 매년 약 한 31%, 32%의 인구 증가율이 있는 공간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 증가율이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이제 2060년 앞으로 40년 후에는 인구가 4억으로 이제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프로젝션이죠. 그러니까 이 인구를 어디다 담을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많이 오는 인구가 30%씩 늘어난다는 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 거예요? 무언가 할 일을 줘야 될 거고, 무언가는 생산성을 줘야지 사회가 발전하고 평화스러울 거 아닙니까? 이들을 위한 공간이 바로 서부입니다. 그리고 중서부. 이 그래프를 보면 보세요. 1850년에서 2016년까지 각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4개 지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있는 외국 출생자의 퍼센트를 측정한 겁니다. 1870년을 한번 볼까요? 30% 이상이 웨스트에는, 우리가 서부라고 부르는 웨스트에는 30% 이상이 외국에서 출생한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드웨스트를 보세요. 미드웨스트를 보시면 18% 정도가 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거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와 미드웨스트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이민자라는 뜻이겠죠. 퍼센티지가 50%입니다. 50%.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뭡니까? 이 공간이 없었다면 앞에 보여드린 그래프의 인구 증가율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 노스 이스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을 포함해서 뉴잉글랜드, 뉴욕 지역 이런 데는 이미 인구가 상당히 포화된 상태고, 그 다음에 산업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 유입되는 이민 노동자는 저변 노동 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라고 하는, 그 시대 때는 3D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임금 노동으로 유입되는데 미드웨스트와 중서부와 서부가 있어서 이들이 남의 밑에서 고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땅을 개척하고 사는 자유한 농부로서, 자가농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미국에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공간을 서부와 중서부가 제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은 opportunity의 땅이다, 기회의 땅이다 라는 개념은 서부와 미드웨스트에서 웨스트에 기초한 그런 정서이고 생각이고 희망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화입니다. 신화. 단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국가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신화를 가지고 있죠. 이제 미스라고도 하는데, 그 미스가 너무 현실성이 없으면 판타지라고, 환상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미국의 건국, 미국의 팽창, 미국의 자기 미스가 있다면, 자기 신화가 있다면 그것은 서부가 제공한 아포트널이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부만 있으면 그 누구도, 그야말로 우리식 표현으로 보따리 하나만 싸들고 와도 이 사회의 주역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미스가 있는데, 그것이 순수한 신화로만 존재한다면 그건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낼 때 그 신화는 힘을 갖게 되고, 그 신화는 지속성을 갖게 되고, 그 신화의 유지에서 계속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세계 인구들이 미국이 오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 현실 속에서의 기회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신화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때로 무리한 모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신화로서 지금도 사실은 미국의 Land of Opportunity라는 그런 신화는 그 서부에서 또는 중서부에서 시작된 그 신화는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프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체 땅 공간에서 농토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정한 그래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클리어하게 나타나는 거죠. 미국의 브레드베스킨은 중서부입니다. 가운데 땅입니다. 미국은 상당히 식량 공급 문제를 일찍 해결한 나라죠. 왜냐? 중서부.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웨스트가 상징하는 새로운 아포트니티가 엄청난 수의, 그러니까 농업 이민을 받아들였고 수용했고 일정 부분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미드웨스트는 브레드베스킷,
정말 미국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지금도 그것이 미스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신화가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진 상태이죠. 자, 그래프를 하나 더 보실까요? 이 그래프는 Ancestry with largest population in country 이런 그래프입니다. 아주 유용한 그래프입니다. 이 미드웨스트 북쪽으로 보시고 중서부, 서부를 보시면 파란색이 아주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German. German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노란 부분에는 뭐 에스키모 파퓰레이션도 있고 인디언 파퓰레이션도 있고 상당 부분 또 아이리쉬 팜도 많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서부와 서부는 절대적으로 이 독일계 이 농부들의 이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미국의 농업 생산 지도입니다. 목축, 특히 축산업. 그것이 이제 중간지대에 아주 많이 발달해 있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미국은 식량, 특히 그러니까 육류 공급 이런 데 있어서의 상대적 비교로 이 공급 상태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왜냐? 이 중간지대가 역시 먹거리 생산에는 저 중간지대만큼 그렇게 비옥하고 또 생산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이 엄청난 팽창, 그리고 단순히 팽창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생산하면서 그 생산 체계를 미국이라는 전체 경제 속에 그 complementarit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체제를 만들므로써 미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죠. 공간 확보, 그 다음에 이주민의 유입, 그 다음에 생산성 보장, 그 다음에 경제의 상호 보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은 19세기를 지나 20세기 들어서는 세계 이제 지도자적 국가로 이제 부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뚜렷이 볼 수 있죠. 한번 수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제가 오늘 간단히 짚고 넘어갈 것은 저 빨간 거 텍사스와 멕시칸 워 사이에 오레곤 테리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1846년. 길게 갈 것은 아니어도 제가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한 번은 꼭 짚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사실은 미국의 공간적 그 옵세션이랄까 집착증 그런 것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오레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서북부의 두 개 주, 워싱턴, 오레곤, 그다음에 그 위에 워싱턴 이제 이쪽 지역을 말하는데 이게 누구 땅이냐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미국은 당연히 미국 땅이라고 할 거고, 미국은 당연히 미국 땅이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이 땅은 우리 땅 한 것이 이제 영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워낙 광활하고 아직 미개척 지역이기 때문에 뭐 굳이 누구 건지 결정짓고 가자라는 그런 그 국가적 여론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연대를 보시면 연대가 그냥 외우는 것은 불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외우자 이런 건 불필요하고 이 연대가 말하고 있는 역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846년이 왜 중요하냐? 이게 벌써 멕시코, 텍사스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평양 시대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태평양까지 간다. 그것은 가능하다. 그것이 가시적 현실로서 와 있다라는 그런 국민 정서가 내셔널리즘이 막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오레곤 서북부 문제도 해결하고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여론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땅인지 확실히 하고 가야 여기서부터 더 펼쳐나간다. 그러니까 저 땅이 누구 건지 확실히 못하면은 태평양을 우리가 다 못 가진 거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나중엔 태평양을 더 갖고 싶어서 어디를 사들였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869년에는 알래스카를 사들여요. 1898년에는 전쟁을 해요. 학생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협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54 degrees 40 minutes of fight. 이 위도 54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의 알래스카와 미국의 국경의 반쯤 와요. 반쯤.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미국의 국경에 북으로 반쯤을 설정하고 여기까지 안 주면 전쟁하겠어.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황당한 슬로건이죠. 그래서 뭡니까? 종국에는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49도, 위도 49도로 내려왔어요. 그게 오늘날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게 치고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캐나다 연안은 미국이 갖지 못하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캐나다와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음으로써 사실은 캐나다가 미국의 상당 부분 경제적으로 영향권 아래 두는 그런 역사가 전개됐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 간단한 그 팽창의 정서와 팽창의 정신, 그리고 팽창의 욕구가 아니에요. 차지하고 말겠다. 54 degrees 40 minutes of fight. 그것이 선거 슬로건이었어요. 선거 슬로건이었어요. 자, 이 제임스 폴크가 이때 이거를 외쳤어요. 제임스 폴크가 이제 누군지 아시죠? 텍사스와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레곤 테리토리의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태평양 연안선을 깨끗이 미국의 것으로 그은 사람이에요. 제임스 폴크를 얘기하니까 멕시코 아메리칸 전쟁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멕시코 아메리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함으로써 미국이 이제 멕시코의 한 땅 45% 50%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념하냐면 의회 의사당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그 대도시의 이 미술관 같은 데도 멕시칸 아메리칸 전쟁에 대한 미술 작품이 많아요. 이건 LA에 있는 거예요. 한 전투에서 지고 멕시코가 이제 항복한다 하는 이제 서명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네요. 오합지졸처럼 도망가는 멕시코 군대의 모습, 이런 것도 프린트로 만들어서 팔기도 했고요. 또 웅장한 스케일에 그냥 가서 뺏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해서 우리가 멕시코로부터 정당한 그 전쟁의 결과물을 얻어냈다는 뭐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요. 전쟁 그림이 그렇게 많아요. 전쟁 그림. 배럴 씬이 그렇게 많아요. 배럴 씬. 저 산성의 고지를 향해서 전쟁이라는 뭐 미군들, 이런 모습들이 계속 그 익스포즈 된다고 그러죠. 뭐 학생들이란가 후대들에게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멕시코 아메리칸 전쟁이 미국의 역사에 낳은 결실 중에 하나는 멕시코 아메리칸 전쟁을 경험한 장군들 중에서 대통령이 셋이나 나왔어요. 물론 남부의 총사령관이었던 남북전쟁 때 로버트 리도, 사실은 멕시칸 전쟁에서 싸운 베테랑이죠. 멕시코도 비록 당했지만 기념물이 하나 있어요. 나라의 반을 빼앗겼지만 기념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어린 영웅들 해서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한 격전지에서, 멕시코시티 근처에 있는 격전지에서 군사사관학교의 생도인 어린 학생들, 아직도 티네이저인 10대인 어린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지키다, 자기들의 고지를 지키다 산화했다 해서 그 마뉴멘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멕시코로서는 상당한, 그로부터 나라 구실을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죠. 나라의 반을 빼앗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으로써 미국은 이제 개척자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실제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거죠. 태평양까지. 동부에서 서부로 그저 가지고 있는 것, 보따리에 꾸려서 마차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걷고 서부를 향해서 간다. 그러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새로운 땅, 새로운 공간,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 폭이 큰 그림을 통해서 이제 후대들에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이 두 그림이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의회에 있고 하나는 스미소니언 뮤지엄에 있어요. 자, 오늘 짚고 갈 것은 1860년대에 있었던 대사변입니다. 이건 대사건입니다. 이 역사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 그 엄청난 생산성이 있는 그런 지도가 가능해졌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미국의 정서에 깊이 박혀있는, 미국의 자기 정체성 속에 계속 박혀있는, 우리는 떠나고 우리는 가는 민족이다, 그런 나라다 하라는 그런 개념을 가장 압축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American Progress라는 페인팅인데, Manifest Destiny 1872년도에 나온 거예요. 기차로 가는 사람도 있고, 배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마차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말로 가는 사람도 있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 간다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리고 상당히 당당해요. 그 와중에 그 공간 속에 존재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 대해서는 뭐 이 그림의 화폭을 보면 뭐 전혀 아쉬워하거나 불쌍해하거나 측은해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너희들은 비켜서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다라는 그런 이제 에리트가 느껴지고, 가운데 거의 그 뭐 여신 같은 그림을 그려놓음으로써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해 보이고 있죠. 이런 미국의 정서, 이런 역사의 흐름, 이런 역사의 힘을 제도적으로 받쳐준 법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요. 그것이 1862년도에 나온 겁니다. 1862년도에 나왔다 하면 뭡니까? 남북전쟁 중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남북전쟁 중에.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와중에 홈스테드 액트라는 정말 대사변이 일어나는 법안을 제정했어요. 누구든지 21세 이상이고 국가에 반하는 짓은 안 했고 뭐 하는 그런 뭐 형식적인 조항이 있는데, 누구든지 서부로 가서 그 땅에서 내가 여기 사노라 일단 등록을 해라. 일단 등록을 해라. 그리고 5년을 거기서 살아라. 5년을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농사를 짓든지 그 땅을 개간하든지 그 땅을 임프루브 하든지 전에 있는 상태보다 낫게 변화시키든지 무언가는 해라. 그것을 두 사람이 증거한다면 그 땅은 네 거 된다. 이거예요. 160에이커는요, 리버티 아일랜드의 10배 정도 되는 겁니다. 10배. 일단 땅에 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공간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다. 미국이 된다 하는 그런 철저한 이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The Wild Lands. 벌써 여기서부터 역사적으로 논쟁거리가 있는 거죠. 어떻게 거기가 와일드랜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에 문화가 있고 거기에 공동체가 있는데 그저 아직 자기 백성이 가지 않았으면 와일드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는 링컨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링컨이 딱 한 번 군사 경험이 있어요. 젊었을 때 군사 경험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미국은 참 재밌는 제도잖아요. 이렇게 일단 이제 전투가 벌어진다거나 전쟁이 벌어지면 그 동네 사람들로 일단 군대를 꾸려요. 군대를 꾸리는데 동네 사람들로 군대를 꾸리고 자기들끼리 선출을 해요. 누가 오피서가 될 거냐. 근데 링컨이 한 번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오피서로 선출된 적이 있어요. 그걸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어요. 그 전쟁이 누구랑 싸운 전쟁이냐? 원주민들과 싸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링컨도 미국의 주류가 가지고 있는 내야 와일드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잠시 곁에서 짚어보고 이제 가면서 The wild lands of the country should be distributed so that every man should have the means and opportunity of benefiting his condition. 이 문장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간단한 문장은 아니에요. 이것은 조금 역사적으로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땅을 쉽게 잘라서 나눠가지고 우리 같이 잘 살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혜택을 받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 So 영어가 그렇게 이제 문장이 그렇게 읽어가지 않습니까? Man should have the means and opportunity of benefiting his 컨디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걸 조금 의역할까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그러니까 공간은 생산성과 생산품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생산성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the land of opportunity라는 것은 거기 가서 뭐를 줍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 가서 그 opportunity를 네가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링컨의 사상은 그거예요. 링컨의 사상은 그 땅을 나눠가지고 우리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을 이루자 그런 수준이 아니라 결국 그 공간 속에서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찾을 것은 너의 책임이다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일종의 링컨은 그 self-made man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노력해서 얻어가는 그 미국의 가치, 이것을 웨스트로 본 거예요.
왜냐, 남쪽에는 노예제도가 있어요. 거기 가서는 싸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 가서는 무슨 기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백인이 보따리 하나 들고 남쪽으로 가서 300만이 노예로 묶여있는 경제 속에서 내가 자립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홈스테드 액트라는 것은 계속 신화와 현실, 그래서 제가 만든 단어가 있죠. myth와 reality를 더해서 저는 mythality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화가 있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국민의 정서적으로 밀고 나가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In July 1862, in the darkest days of the Civil War, President Abraham Lincoln signed 2 acts which were to help to mold the future of the nation, which he was then struggling to preserve. 조금 의역을 할게요. 남북전쟁은 이 땅을 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쓴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 수행 속에서 큰 목적에서 눈을 떼지 않았잖아요. 그 큰 목적에서 눈을 떼지 않았던 것이 뭡니까? To mold the future,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0에이커를 혜택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냐? No, 그건 아니에요. 자, 땅을 160에이커를 개인에게도 주면서 기업에도 팔았어요. 싼값에. 특히 어떤 기업에 많이 땅을 팔았을까요? 그리고 내어줬을까요? 철도 기업에 많이 줬어요. 철도 건설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갑니다. 국가가 그것을 댈 수는 없어요. 그 많은, 선생님들 동부에서 서부까지 몇 마일입니까? 미국이 3,000마일이에요. 3,000마일. 계획이 10개 선이었어요. 10개, 10개 선을 한다는 거. 그럼 그것을 어떻게 돈을 투자해서 합니까? 그래서 땅을 준 거예요. 자, the first of these. 여기서 이제 케네디가 얘기하는 것은 홈스테드 액트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사실은 링컨의 행적 중에서 Pacific Railroad Act라는 것이 같이 가요. 같은 연도에 같이 가요. 그러니까 공간을 나눠주고 그 공간 속에서 생산하는 것을 운반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도를 까는 법을 제정하고, 시빌워가 단순히 노예제도, 남부를 붙잡아 두겠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 비전 속에서 이루어진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보죠. The first of these, the Homestead Act provided, 이건 누구를 코트한 거예요. 누구 말을 빌려온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A farm free to any man who wanted to put a plow into a unbroken sod. 땅땅 굳은 돌에 쟁기를 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기를 원하는 사람은 that's yours. 그러니까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미국에 오면 한때는 이렇게 금광석을 주는 줄 알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케네디가 제일 잘 표현한 거죠. 물론 남의 표현을 빌려온 거지만, 땅땅이 굳은 땅에 쟁기를 밀어넣을 마음이 있다면 그 땅은 네 것이야. 그것이 미국의 정신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0 years ago, the vacant lands of the West were open to private use. Once again, 백인들의 독특한 사상을 담고 있죠. 그 땅이 왜 vacant land인데요? 그것이 왜 빈 땅인데요? 그것을 빈 땅이라고 얘기할 근거가 뭔데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걸 빈 땅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 링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부를 wild land. 케네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vacant land. 이게 아무리 리버럴하고 진보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공간의 존재적 의미는 굉장히 낮게 나와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자, 보세요. 100 years ago, 그 땅에, 그 vacant 땅에 the Congress passed the Homestead Act, probably the single greatest stimulus, 자극을 준 거 아니에요. to national development ever enacted. 그럼으로써 1.1 billion acres of land가 개인에게 또는 지역 정부에게, 개인에게 주라고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페더럴 중앙정부에서 개인이나 지역 정부로 이관된 것은 one of the greatest stimulus. 이 나라가 성장하는데 촉진, 팍을 줬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동의하죠.